100만 명의 유령 도시 앙코르와트. 100만 명의 유령 도시 앙코르와트는 본래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고 완공된 후 30년은 힌두교 사원이었으나 그 이후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이유가 그 시대에 저토록 완벽한 사원을, 그것도 3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지을 수 있었는가와 석축을 쌓은 틈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였다고 한다. 역시 최근에 발견된 지하사원까지 앙코르와트의 깃든 역사와 더불어 그 신비를 파헤쳐 보도록 하자. 캄보디아 시엠립성의 성도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앙코르톰에서는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앙코르는 크메르어로 왕조를 뜻하며 와트는 사원을 뜻하기 때문에 왕조의 사원이라고도 한다. 가장 높은 3층의 중앙 성소까지의 높이는 총 65m이고 계단이 매우 가파른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아바르만 2세가 1122년부터 1150년까지 28년에 걸쳐 세웠다. 불교 성지로 알려진 지금과는 달리 사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사원인데 당시 크메르 제국의 국교가 힌두교였기 때문이다. 수리아바르만 2세는 거대한 사원은 시바 신에게 봉헌하던 전통을 깨고 앙코르와트를 질서의 신 비슈누에게 바쳤다. 비록 수리아바르만 2세는 앙코르와트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앙코르와트는 완공된 이래로 국왕 직속의 핵심 사원이자 크메르 제국의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완공되고 30년도 되지 않은 1177년, 크메르 제국은 인근의 참족에게 공격을 당해 치명타를 입었다. 이때 크메르 제국의 수도 앙코르도 참족에게 약탈당해서 크메르 제국은 나라가 휘청거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나마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가 다시 제국을 회복하고 수도를 앙코르톰으로 옮겨 천도하면서 크메르 제국은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꿨는데 그동안 힌두 신들을 그렇게 믿어왔는데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니 신앙심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것이라 여기고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불교로 바꾸면서 앙코르와트에 있던 각종 힌두교 부조와 석상들도 상당수 불상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 이후로 크메르 제국은 끝없이 쇠락했다. 인근의 태국, 베트남 등에 치이면서 고대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허구한 날 공격당하는 약소국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앙코르에 세운 각종 사원들과 건축물들도 모조리 잊혀졌고 앙코르와트 역시 17세기 말 이래로는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워낙 면적이 엄청난 건축물이라 아예 잊혀지지는 않았고 일본 순례자들이 찾아와 작은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가톨릭 수도자 안토니오 다 마달레나도 1586년에 이곳을 찾아와 방명록을 남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앙코르와트가 아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물론 앙코르와트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는 않았어도 어디까지나 일부 호기심 많은 탐험가나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동남아인들을 제외하면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앙코르와트의 존재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방치된 앙코르와트를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알린 사람이 그 유명한 앙리 무오이다. 프랑스 출신 박물학자 앙리 무오는 1860년에 캄보디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앙코르와트를 방문했고 그가 쓴 여행록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앙코르와트는 마침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앙리 무오는 이 신전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신전이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비견될 정도라고 극찬하면서 앙코르와트를 유럽인들에게 소개했는데 이 여행록이 이색적인 신세계에 관심이 많던 당대 유럽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앙코르와트는 199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그동안의 전쟁과 약탈로 중요 유물 30점 이상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전체 유적지의 70%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사원 근처의 왕궁에 있는 유물 천여 점이 도난 및 파괴되는 등 유적지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해자의 다리와 벽에 기관총으로 생긴 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전인 1982년의 유적지 복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캄보디아의 치안이 그럭저럭 안정화되고 난 이후 앙코르와트가 사실상 캄보디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조금씩 복구와 유지 작업에 시동을 거는 중이다. 앙코르와트에서 복잡한 건축 양식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빽빽하게 새겨놓은 부조들이다. 대부분 힌두교, 신화나 불교, 설화의 내용들을 1층 회랑벽에 새겨놓은 것들인데 정말 공백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벽에 그득그득 부조를 새겨서 보고 있다 보면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유적이 위대한 이유는 오랜 역사와 웅장한 규모는 물론이고 오래전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졌음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고도의 정교한 건축 기술에 있다. 또한 사람의 손에서 방치되는 역사를 겪으며 덩굴과 나무 등이 사원의 벽을 뚫고 자라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건축물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문명의 무상함이라는 불교적 메시지와 인간과 자연이 큰 시간 단위에서 결국 어우러지는 우주의 질서를 몸소 나타낸다. 앙코르와트 건물은 동양으로 지었지만 건물의 축을 정동 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0.5도 틀었다. 이는 실수가 아니다. 주야평분시, 즉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 무렵 서쪽 통로에서 일출을 보면 땅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사원의 중앙 탑 꼭대기를 지나가는 듯이 보인다. 만약 건물을 정동향으로 지었다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남쪽 하늘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탑과 태양이 틀어져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없다. 중세 크메르인들의 고도의 지식과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12세기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이 건설한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천상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한다. 그 거대한 규모와 섬세한 구조는 돌의 예술의 극치라고 할 만큼 아름다워 현대 건축가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한다. 7톤짜리 기둥 1800개와 돌로 만든 방이 260여 개에 달하고 거대한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있느니 앙코르와트를 12세기에 만들었다고 하니 과연 7대 불가 사이로 꼽힐 만하지 않는가. 그런데 100만 명에 달했던 대도시는 어찌하여 500년이 넘도록 세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있던 것일까. 2016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앙코르와트의 삼림 지하에서 900년에서 1400년 전 번성했던 중세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팀은 레이저 레이더인 라이다를 헬리콥터에 달고 비행하며 땅속의 3차원 입체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1901km에 이르는 면적을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규모로 보이는 대도시의 도로, 수로 등이 지하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것을 12세기에 전성기를 이뤘던 앙코르와트 제국의 도시로 알려진 마엔드라 파르바타의 일부 도시로 추정했다. 에번스 박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후기 앙코르 제국의 수도로 보이는 이 도시를 연구하면 앙코르 제국의 붕괴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다. 수백 년 전 머리가 일곱인 뱀을 신으로 모시는 종족들이 도시를 세웠고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때 약 100만 명이 몰살되어 영혼만 남아있어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앙코르와트 사원이 더욱 유명해진 데에는 사원을 지었던 돌틈 사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서라고 한다. 현대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의 건축술에 경의를 표했는데 이 사원을 지었을 당시 어떠한 접착제나 보조재료 없이 오로지 돌끼리의 결합만으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견제할 정도로 웅장한 사원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현재 캄보디아 국기에 새겨진 건물이 바로 앙코르와트이며 캄보디아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지금 남아있는 앙코르와트는 앙코르 제국 시절의 원형은 아니다.
원래 목조 건축과 석조 건축이 어우러졌는데 제국 멸망 이후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목조 부분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석조 부분만 남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목조 건축물이 끼워져 있던 놈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건축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앙코르와트 사원은 태국과의 소유권 분쟁으로도 유명하다. 서로 뺏고 뺏기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동남아 특성상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태국은 앙코르 유적이 되고 있는 시엠립 지방을 몇백 년간 지배한 적도 있다. 태국 역시 화려한 앙코르 유적에 눈독을 들인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라마 4세 시절에 아예 앙코르와트를 뜯어서 방콕으로 옮기려 시도한 적도 있다. 물론 캄보디아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자금난으로 실패했지만 나름 태국이 앙코르와트에 미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크메르 문화가 나라의 정체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태국에서 앙코르와 관련된 일만 생기면 당연히 거세게 반발한다. 아직도 앙코르와트 사원을 처음 TV 화면에서 접할 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 어린 마음에도 웅장함과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으로 넓고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자세로 세상을 조금씩 배우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